네, 오늘부터는 드디어 마지막 13장 벡터 캘큘러스 공부할 텐데요. 13.1에서는 벡터 필드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 필드의 정의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D라는 것은 R2의 부분 집합인데요. 이 D에서 정의된 벡터 필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R2 평면에 어떤 부분 집합 D가 있는데요. 이 D 안에 있는 임의의 점 X, Y에 대해서 어떤 걸 대응하냐면 2차원 벡터를 이렇게 대응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X에 대해서 함수값을 fx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xy에 대해서 대응되는 이 벡터를 fxy라고 하고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를 f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f를 우리가 벡터 필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결과가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예요. 그래서 벡터 필드를 이렇게 씁니다. fxy는 지금 2차원이니까요. 성분이 두 개가 있죠. pxy 그리고 qxy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이걸 이제 벡터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제 xy를 다 빼고 이렇게 쓰기도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 세 가지 표현을 다 혼동해서 쓸 예정입니다. 우리 파라메트릭 이퀘이션 공부할 때처럼 이 px, qxy를 성분, 즉 컴포넌트라고 그렇게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변수 함수 y는 fx 같은 경우는 1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좌표 평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래프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g는 fx, y 이렇게 써주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서피스를 그려서 우리가 11장, 12장에서 공부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벡터 필드 같은 경우는 2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경우처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앞서 공부했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 왔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꺼번에 이해하느냐면요. 여기 있는 벡터 있잖아요. 이 벡터는 아무데나 움직여도 똑같죠.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벡터를 새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어디에 갖다 붙이냐면 이렇게 갖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새롭게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그림을 합쳐서 이 한 그림으로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xy에 대해서 이 벡터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점 모든 점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벡터 필드가 되고요. 이 점에서도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뭐 이런 점에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할게요. 그런데 사실은 이 D에 있는 모든 x, y에서 촘촘하게 다 그려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몇 개만 점을 골라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제 그런 느낌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 필드는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점에서 이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 아니면 바다나 강에서 이 점에서 이 방향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 네, 그런 것을 전부 다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설명하고 있는 벡터 필드입니다. 3차원 벡터 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R3의 부분 집합 2가 있고요. 이 2에서 정의된 벡터 필드는 x, y, g가 3차원 벡터가 이렇게 대응될 때 우리가 이것을 벡터 필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3차원에서는 물론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여기 P, Q, R 그리고 전부 다 3변수 함수이죠. 그리고 벡터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x, y, g를 모두 빼고 이렇게 쓰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자면 3차원 공간 x, y, g가 있을 때 여기에서 벡터를 이렇게 대응을 해주는 것을 벡터 필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 그래왔지만 사실 2차원, 3차원에서는 벡터 얘기가 거의 비슷하게 이론이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러한 기호를 쓸 거예요. 그러면 2차원이면 x, y, 3차원이면 x, y, g이고요. fx 이런 벡터 필드를 쓰는데요. 2차원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3차원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이론에 따라서 어쩔 때는 2차원, 어쩔 때는 3차원으로 설명할 텐데요. 사실은 그 이론들이 대부분 다른 차원에서도 성립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y, x 이렇게 주어진 건데요. 일단 출발은 x, y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y, x 방향으로 벡터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x, y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y, x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x, y 대신에 어떤 값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래서 2,2를 한번 대입해 보면요. 이것은 -1, 2가 되거든요.
그럼 이걸 지금 대충 2,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2라서 아마 이쪽 방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향이 x, y에서의 대응되는 벡터 필드 fxy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x, y에 대해서 이걸 다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몇 개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1이다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2를 계산해 보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거리가 루트 2고 벡터 크기도 루트 2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를 해본 결과 이런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x, y와 그 다음에 벡터 fxy를 내적을 해봤더니 지금 이 값이 마이너스 y, x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xy 더하기 yx가 돼서 답은 0이 되거든요. 이 말은 x, y와 fx, y가 수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제일 처음에 이렇게 선을 그리고 그러면 이게 수직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선을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벡터의 크기를 봤더니 fxy나 xy나 모두 다 크기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2분의 1승이에요.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 그리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이제 같다는 뜻입니다. 이런 규칙으로 이제 모든 점에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점에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 거리를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해서 같은 거리만큼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3차원에서는 그림 그리기가 좀 더 어려울 텐데 계략적으로 그려보죠. 이번에는 벡터 필드가 g, k니까 x, y, g에서 0, 0, g를 그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g가 양수면 이 xy 평면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x, y, g가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이게 이제 길이가 g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0, 0, g는 여기에서 똑같은 길이만큼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점에서 위로 올라가는데요. 즉 xy 평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은 벡터가 더 위로 올라가고요. 예를 들어서 xy 평면 아래에 있는 점이면 그 g의 값만큼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특별한 벡터 필드를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13장 2절 공부할 때 다시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뉴턴의 중력 법칙에 따르면 두 물체가 이제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매스가 소문자 m이고요. 하나는 매스가 대문자 m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끌어당기는 힘이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우리가 아마 과학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이때 r이라는 것은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이고요. 이 대문자 g는 중력 상수입니다. 그러면 이때 하려는 것은 이 두 물체 중에서 소문자 m인 이 물체의 위치를 이렇게 우리가 써보도록 할게요. 3차원에서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의 벡터 필드가 어떻게 되느냐면 크기가 지금 일단 이렇게 되고요. x 방향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일단 x에다가 앞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이 x의 크기가 절대값 x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분모가 제곱이지만 세제곱을 만들어주면 이 fx의 크기는 이렇게 돼서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식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r은 이 절대값 x와 혼동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x의 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2분의 1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벡터 필드를 우리가 그래비테이셔널 필드 그렇게 이제 부를 텐데요. 이 중력장이 아주 중요한 성질을 만족하고 있는데 어떤 성질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1장에서 배웠던 그레디언트 벡터를 잠깐 복습해 볼게요. 이 그레디언트 벡터라는 것은 함수 f가 주어져 있을 때 그레디언트 f는 x를 한번 미분한 것을 x좌표에 쓰고 y로 미분한 것을 y좌표에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gradient of the function 그렇게 불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보니까 이게 결과가 벡터 필드예요. 그래서 이것의 이제 또 다른 이름을 gradient 벡터 필드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3차원도 마찬가지로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z로 편미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변수 함수 fxy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f의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는 먼저 x로 편미분하면 2xy가 되고요. y로 편미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벡터를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인
컨저버티브 벡터 필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벡터 필드가 컨저버티브 벡터 필드라는 뜻은 적당한 함수 f가 존재해서 이 f를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를 계산했더니 제일 처음에 주어진 이 벡터 필드 f가 되더라. 이제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f가 존재하면 이 f를 우리가 포텐셜 펑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벡터 필드가 하나 있을 때 이건 항상 존재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이제 13.2부터 공부해보면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컨저버티브 벡터 필드는 우리가 1차원에서 생각해보면 1차원에서는 벡터 필드가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가 있고 이러한 스몰 f가 존재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즉 이 f라는 것은 이 대문자 f의 엔티디리버티브, 즉 역도함수, 부정적분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텐셜 펑션은 부정적분 함수의 다변수 버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식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소개했던 이 그래비테이셔널 필드, 중력장이 중요한 성질을 만족한다고 했는데요. 다름 아닌 이 컨저버티브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래비테이셔널 필드는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요. 이 녀석이 컨저버티브가 된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으면 적당한 어떤 3변수 함수가 있어서 이 f의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를 계산했더니 위에 있는 이 벡터 필드와 같아지더라. 이러한 f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좀 찾기가 힘들고 아마 뒤에 가서는 우리가 찾는 방법을 13.2에서 공부할 텐데요. 일단 오늘은 제가 f를 가르쳐 주고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걸 계산하면 이게 되느냐면 사실은 위에는 다 상수고요. 루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을 하면 이것의 포텐셜 펑션이 돼요. 한번 계산해 보죠. f를 먼저 x로 편미분 해보면요. 상수가 이렇게 나오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이 함수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되고 안에 있는 걸 x로 편미분하니까 2x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간략하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이 상수가 나오고 이 제곱이 나오고 여긴 지수가 2분의 3승이 되고 여기 x가 하나 있죠? 그리고 x 이렇게 됩니다. x로 편미분하니까 여기 x가 되는데요. 아마 y로 미분하면 y가 되고 g로 미분하면 g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f, x, y, g는 f를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g로 편미분한 걸 써보면요. 이 앞에는 똑같은 식이 나와서 이 식으로 묶어질 것 같고요. 뒤에는 x, y, g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썼더니 요것은 이제 바로 x 벡터가 될 것 같고요. 이 분모 부분은 절대값의 x에다가 절대값 x 하면 이것의 2분의 1승인데 3승이 있으니까요. 세제곱 이렇게 돼서 이 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f의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를 계산했더니 대문자 f 벡터 필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그래비테이셔널 필드는 컨저버티브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컨저버티브가 되면 무슨 장점이 있는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 내용은 다음 강의 13.2에서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 이로써 13.1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